서울 송파구에 사는 28세 김지영 씨는 출산한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산과 산후조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어서 자연분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출산. 지영 씨는 대형 병원 대신 시댁 근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예약하셨나요? 그냥 집에서 할 거예요.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고. 하지만 지영 씨 모친의 갑작스러운 허리 수술로 결국 지영 씨는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수술 5일 만에 퇴원해야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도와줘요.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좀 알아서 해. 아기 분유값이라도 더 벌라고 내가 이렇게 뛰는데. 너 왜 맨날 아프다고 해? 회사 그만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약해. 나 때는 출산하고 바로 일했어. 네, 수술 부위도 아물기 전에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영 씨가 피곤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 영민 씨가 짜증내며 말합니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제 겨우 누웠는데 좀 봐줘라. 왜? 찌개 맛이 왜 이래? 간도 제대로 못 맞춰? 또 안 씻었어? 당신 보기만 해도 짜증나. 내 옆에 오지 마. 출산 후 지영 씨의 일상은 고단했습니다. 옆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또 울어.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분유도 타야 하고 집안일에 아기 돌보기에 나 혼자 언제 다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며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영아, 오늘아 고생했어. 오늘은 좀 편하게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 지영 씨는 얼른 미역국부터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영 씨의 형님네 부부 재민, 미경 씨가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가 우아한 목소리로 지영 씨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동서 애기 낳고 많이 야위었네. 큰아주버님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재수 씨가 힘드니까 어서 당신이 좀 도와줘요. 지영 씨 남편 영민 씨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정장 입으셨는데 그냥 이 사람이 하게 놔두세요. 사실 지영 씨의 남편 영민 씨는 형수님 미경 씨가 자신의 회사 임원이라 늘 미경 씨에게 깍듯하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영 씨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미경 씨는 국내 최대 투자회사의 전무이사였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능력으로 유명했죠.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미경 씨를 칭찬했습니다. 미경 전무님은 대단하시죠. 회사에서 여자 임원이 정말 흔치 않은데 늘 승승장구하시고 당당한 모습이 멋져요. 게다가 워킹맘으로서도 완벽하시잖아요. 아이 둘 키우시면서도 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영 씨는 남편이 미경 씨에게 어려워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러울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 지영 씨를 향해 남편이 또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형수님처럼 해봐. 형수님은 항상 우아하시잖아. 당신은 그게 뭐야? 화장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정말 정남이가 떨어진다니까. 그 말을 들은 미경 씨는 불쾌한 표정을 지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제가 우아해 보이는 건 우리 남편이 날 그렇게 만들어줘서예요. 갑자기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이 낳을 때 남편이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보내줬어요. 퇴원하고 나서는 베이비시터에 개인 마사지사에 가사 도우미까지 다 붙여줬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동서 지영이한테 뭐 해주셨어요? 그 말에 남편 영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출산한 지 3개월 된 여자한테 화장하고 우아하기만을 바라시나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미경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 씨는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도 못 갔죠? 그저 시댁 근처 작은 산부인과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고 남편 영민 씨가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그때는 그게 아니라 미경 씨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퇴원하자마자 혼자서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밤새 아기 울면 혼자 달래고, 그런데도 도련님은 옆에서 잔소리만 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도 놀라 되물었습니다. 영민아, 너 정말 그랬니?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무했다. 남편 영민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큰 프로젝트 맡아서 직장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일적으로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우리 남편 재민 씨도 직장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출산했을 때는 한 달 휴가 내고 곁에서 챙겨줬어요. 근데 도련님은 왜 못하셨나요? 그 말을 듣던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동서. 절대 괜찮지 않아. 내가 오늘 다 말할 거야. 도련님, 제가 우아해 보이는 건 제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케어해줘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아이 낳고 나서 제일 힘들 때 혼자 내버려두면 그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남편 영민 씨는 말문이 막힌 채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말이 맞다. 내가 며느리 편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지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우리도 지영 씨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상황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가족들이 모인 주말 가족 모임에서 미경 씨는 지영 씨 남편이 다시 지영 씨에게 하는 행동이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전 지영 씨와 미경 씨는 단둘이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모른 척 다시 지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서, 요즘은 좀 어때? 서방님이 집안일 도와주는 거지?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미경 씨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는데? 남편이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저보고 다른 방에 가서 재우래요. 미경 씨가 마시던 커피잔 내려놓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더 확실하게 해줄게. 저녁 식사 자리. 미경 씨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 재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들 도연이 민서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오,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모두 좋아하실 거야. 미경 씨가 시부모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민 씨가 애기들 재울 때 찍은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영 씨의 남편 영민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은 애기들도 잘 재우나 봐요. 미경 씨가 날카로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신랑은 진짜 아빠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가 울 때마다 다른 방으로 쫓아내는 가짜 아빠랑은 다르죠. 시부모님들이 물었습니다.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좀 심했나요? 하지만 전 우리 동서가 너무 안 됐어요. 애 낳고 혼자 고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기랑 같이 다른 방으로 쫓겨나야 한다니. 남편 영민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실은 제가 도련님 회사 대표이사님과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도련님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다 들었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직원들 앞에서 나는 집에서도 왕처럼 모셔진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내가 하녀처럼 일하는데도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신입 여직원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은 애 낳고 더 못생겨졌다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영민이 너 정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한 거예요. 도련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앞으로 진급 심사할 때 가정 내 평판도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남편 영민 씨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급이 코앞이에요. 아, 그리고 도련님 승진건도 보류되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 의심 사례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못된 놈. 어이구, 내가 이런 아들을 키웠나.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동서 지영 씨 위에 집 전세금 다 준비해뒀어요. 동서, 말만 해요. 이제 독립해도 돼요. 형님, 도련님, 이제 선택하세요. 진정한 남편이 되든지 아니면 혼자 사시든지. 도련님,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회사에서 아무리 잘나도 가정에서 폭군이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이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도련님이 집안일 다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는 제가 데리고 호캉스 다녀올 거니까. 결국 미경 씨는 동서 지영 씨를 데리고 최고급 호텔에서 스파와 마사지를 한 달 내내 받게 해줬습니다. 지영 씨는 그동안의 피로가 풀리면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게 되었죠. 이 사건은 남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했던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형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아. 미경 씨의 사이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한 방의 복수로 지영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오만했던 영민 씨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후 영민 씨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경이라는 파워풀한 형님 덕분에 지영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깨달은 게 많아. 이제부터는 내가 많이 도와줄게. 여보, 당신 정말 변했군요. 형수님 말씀이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은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기 볼게. 당신은 좀 쉬어. 정말요? 고마워요. 그래, 미안해. 이제야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남편은 육아휴직도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육아휴직이라니? 무슨 일이야? 네, 제가 이제야 아내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한 달 후 지영 씨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소리와 함께 남편 영민 씨가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기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미용실 다녀와. 고마워요. 안 그래도 머리가 많이 길러서 자르고 싶었는데 당신 많이 달라졌네요. 형수님 말씀 듣고 나서 많이 반성했어. 동서, 요즘 어때?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형님이 없었다면 이런 날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그동안 우리 동서가 너무 고생하는 게 보기 안쓰러웠어.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가사 도우미 구해놨어. 일주일에 2번씩 오시기로 했으니 많이 편해질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이 말이 맞았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 동서. 많이 예뻐졌네?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시간도 좀 생겼어요. 형수님,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됐어요. 앞으로도 지영이 잘 챙겨주세요.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지영 씨는 그날을 회상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형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바꿔놓았다. 때로는 누군가의 따끔한 한마디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며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지영 씨의 형님 미경 씨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한 가정을 바꿔놓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